50번째야. 네? 알아들었잖아, 씨. 들어도 배부를래? 이제 나이 왔니? 급수, 개념 원리와 반복수학. 달에다 손. 반복수학 달에다 손. 개념을 달에다 손. 감사합니다. 손. 자, 그러면 일단 개념 원리 우리 질문부터 받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오늘의 3주차 주간 테스트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급수 전체입니다. 좀 어렵다, 쟤? 네. 아마 미뤄서 했으면은 어려웠을 거고 미리 했었으면은 그래도 좀 풀만했을 텐데 네, 우리 2주 만에 보는 거다 보니까 네, 미루셨으면은 어려웠을 거다. 정재석 씨는 뭐 하고 있을까? 왜 연락이 안 될까? 넘기던데? 네? 넘기던데? 슬프네. 42페이지, 43페이지 질문. 44, 45. (46) 47? 40분. 오케이, 연습 문제 40번. 또 다음 48. 40 몇 번? 45분. 45번 또? 45. 46번? 오케이, 45, 46. 다음 49페이지 50번. 50번 또? 48번 또? 52. 잠깐만. 48, 50, 그 다음에 유나? 49분. 48, 49, 50, 그 다음에 52. 52. 네. 연습 문제 뜯 나오는 거야. 그 다음 53페이지 54, 55. 한 장, 두 장 넘깁니다. 58, 59. 53분. 53번 또. 다음 넘겨서 60, 61. 다음 62. 56번. 몇 번? 63쪽. 일단 62페이지 63쪽에 56번 또 62쪽에 59분. 뭐라고? 62쪽에 59분. 오케이, 59번.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56번 또. 다음 한 장 넘겨서 64, 61번. 61번 또. 그 다음 65, 67번. 67번 또. 65분. 65, 67 또. 66번. 66번 또. 64분. 64번 64 5 6 7 아, 큰일 났네. 할 수 있을 거네. 해보자. 일단 최대한 빠르게. 네, 47페이지부터 봅시다. 자, 수열 A에 대하여서 봐봐. AN의 급수가 얼마다?
1이다. 그 말은 리미트 AN은 얼마다 여러분? 0이다. 그렇지. 그 말은 리미트 SN은 얼마다? 그렇지. 훌륭하다. 아주 좋아요. 네. 왜냐하면 SN이라는 게 문제도 주어져 있습니다만은 A1부터 AN까지의 부분합이야. 부분합의 극한은 급수야. 6이야. 수열의 극한은 급수가 수렴이므로 0이야. 요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열의 극한의 성질 바로 쏙쏙쏙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된다? 자, 그 문제 그대로 한번 써볼게. 리미트 에디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5AM 빼기 SN 분의 2AM 플러스 3이야. 그렇기 때문에 AN의 극한은 0으로 간다 하였으므로 각각 0, 0으로 수렴하겠습니다. 한편 SN의 극한은 6이라 하였으므로 6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마이너스 6분의 3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다. 봅시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일단 필기터는 친구 천천히 하시고 네 45번 가봅니다.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두 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하자. 당연히 지금 n으로 주어져 있기 n이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의 공식 써가지고 두 근을 직접 나타내어라라는 문제는 아닐 거고 이러한 형태가 나오면 기본 옵션으로 알파 n 플러스 베타 n 즉 두 근의 합이 n 플러스 1이다. 두 근의 곱이 n 제곱 플러스 2n이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급수의 일반항을 먼저 살펴봐 주시면 알파 n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n 마이너스 1분의 1로 주어져 있는데 전개를 먼저 살악해 버리시면은 전개를 먼저 살악해버리시면은 알파 n 베타 n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n 마이너스 베타 n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묶어내버리면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이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1이 분모의 정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거 살악 다 대입시켜버리면은 n제곱 플러스 2n에다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에다가 플러스 1분의 1 될 겁니다. 계산 결과 n제곱 플러스 n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전형적으로 부분 분수 써가지고 급수 구하라 라는 모양 보자마자 느낌 와야 된다.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1이 나와야 되겠네. 자, 됐습니까? 자, 부분 분수 이용해서 끝까지 계산하는 거 딱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드릴 거고 다음부터 나오는 부분 분수는 그냥 요까지만 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지? 어떻게 해야 돼, 너? 요 녀석의 정체는 b 빼기 a분의 1, n 플러스 1 빼기 n분의 1이기 때문에 1 나오게 될 것이고 a분의 1은 n분의 1입니다.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부분합부터 계산을 해보자. SN의 경우에는 1 대입하면은 1 빼기 2분의 1 2 대입하면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 되겠습니다. 쭉쭉쭉 가셔서 마지막 n 대입하시면은 당연히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나오게 될 겁니다. 보시다시피 인접한 분수들 싹 다 소거되는 형태 남아있는 것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남아있다. 여기에다가 뭐 해야 되는 SN 찾았기 때문에 아까도 했던 것처럼 SN 극한 보내야 됩니다. 극한 보내면 이 녀석은 0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들어보죠. 자, 그리하여서 리미트 SN을 위하여서 요거 수렴, 요거 이제 극한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SN은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1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4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46번 할 차례입니다. 빠르게 정리하시고 46번 문제만 먼저 써놓을게요.
자, 4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면탑니다. 어제 수업한 게 오늘 아침 수업한 게 여러분 세 번째. 같은 문항에 대한 질문이 계속 물론 다른 반이긴 합니다만에 미적분, 내가 맡고 있는 모든 미적분반에서 질문이 나오고 있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일단 요것만 보았을 때는 아마 수학원 교과서에 뭐 읽을 거리 있던 거 보시면 무슨 피보나치라는 양반이 개발한 발견한 수열이다라고 아마 본 적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앞에 있는 두 개 항 더하여서 다음 항 만들고 더해서 다음 거 더해서 다음 거 만들자라는 수열입니다. 하지만 이 수열의 정체 몰라도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아이디어가 조금 까다로운 아이디어가 쓰이는 건 사실이야. 뭐냐면은 항이 무려 지금 세 종류가 사용이 되어 있네. 항의 수를 조금 줄이고 싶다. 줄이기 위해서 어떤 거래를 할 거냐 하면은 여기 AN이라고 하는 것을 이 등식에서 AN 플러스 1을 좌변으로 넘겨서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로 나타내겠다. 아! 그랬더니 요 녀석분의 요 녀석 하였을 때 AN 플러스 2가 날라가고요. 약분이 되고 빼기 요 녀석분의 요 녀석 하면 AN 플러스 1이 약분이 되는구나. 아, 그러면 마찬가지 이제 요런 모양만 봤을 때도 가운데 있는 거 몇 대 드드드드 날아가고 앞에 뒤에 거가 남아있겠구나라는 거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그려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해서 마찬가지로 부분합부터 계산을 해봅시다. n에다가 1 때려 넣으시면 a2죠. a2분의 1 빼기 a3분의 1 3 대입하면 a3분의 1 빼기 a4분의 1 다행히도 인접한 친구들 바로 날아간다는 게 보입니다. 자, 따라서 n 대입하시면 an 플러스 1분의 1 빼기 an 플러스 2분의 1 될 것이고요. n 무한대로 보내버리시면 일단 인접한 친구들은 소거가 되어버립니다. 더하기 빼기로 다 날아가 버리고 마지막 녀석은 0으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어떻게 알죠? 나 해보자. 1 더하기 2는 3, 그 다음 2 더하기 3은 5, 그 다음 3 더하기 5는 8. 무한대로 발산하겠네. 따라서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수렴하겠네 라는 겁니다. 따라서 A2 2라 하였기 때문에 최종 극간은 A2분의 1, 2분의 1 되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자, 그래서 좀 과감하게 46번 같은 경우는 좀 별표를 쳐놓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 사실 개념원리 교재 자체는 조금 그런 장난질을 많이 치진 않거든. 뭐랄까. 그건 좀 깔끔하잖아. 그냥 수능 기출이면 수능 기출, 실력업이면 실력업. 근데 뭐 약간 자주 틀리는 문제, 뭐 학교의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이렇게 문제 보도 위에다가 장난질을 별로 안 치는 편이긴 한데 46번 문제가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미적분 모든 반에서 질문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 이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학생들은 거의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풀어본 학생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시간도 노력도 힘도 별로 안 들이고 풀 수 있는 유형이라는 얘기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한번 공부를 하였으니 다른 친구들 다 틀릴 때 너네들만 저거 갖고 가시라고. 그래서 한 별표 하나 치고 48번 봅시다. 딴 반들도 풀이해주지 말고 너는 맞추는 맞아요. 근데 그 쌤도 비슷한 문제 있어가지고 아까 지훈이도 질문을 하긴 하더라. 풀어주지 말걸. 연상 가봅시다. 48번 문제 수능 기출이라고 일단은 딱지 붙어 있습니다. NAN 빼기 2N 플러스 1분의 N제곱 플러스 1의 급수가 3일 때 어떤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말에서도 뉘앙스를 너네 좀 파악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급수가 주어져 있는데 어떤 극한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항이야. 뭡니까? 급수와 극한의 관계를 이용을 하여서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급수가 일단 3으로 수렴한다. 3이라는 값 자체도 나중에 쓰기는 분명히 써야 됩니다만 일단 수렴한다라는 사실만으로 리미트 n an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n제곱 플러스 1의 결과는 0으로 수렴을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를 통하여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서 n으로 살짝만 묶어내 버리시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n 곱하기 an 빼기 n으로 묶어내기 때문에 분모도 이 분수도 n으로 한번 나누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2n제곱 플러스 n분의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겠습니다. 이 결과가 0이다 라는 얘기고 사실 얘는 무한대로 발산이야. 그런데 그 결과가 0이려면 당연히 얘는 조금 더 세게 0으로 가까이 가야 한다. 0으로 수렴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0으로 수렴 안 하면 무조건 발산이에요. 맞지? 자, 그래서 얘가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리미트 an 의 결과가 요 녀석의 극한과 똑같아야 된다. 2분의 1로 수렴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 단계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n으로 묶어내는구나. 왜 그래야 되지? 아, an의 극한 구하기 위해서 쓰잘데기 없는 n으로 묶어냈구나. 자, 그러고 나면은 구하라고 하는 극한 자체는 요것만 알면은 바로바로 싹싹싹 집어넣으면 되겠다. 맞지? an제곱은 당연히 an 곱하기 an이기 때문에 4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 더하기 2 4분의 13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를 알파라고 한다면은 리미트 an제곱은 말 그대로 알파제곱 그 다음에 리미트 2a는 2알파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다음 49. 재석아, 자 49번 문제. 주어진 급수가 수렴 안 된다. 49번. 주어진 급수가 수렴할 때 a는 일단 얼마여야 되겠습니까? 0. 아, 재석이한테 물어보려 했는데 네, 0 잘했습니다. 왜 0이어야 되지? a가 0이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a가 0이 아니면 극한이 0으로 수렴하지 않잖아. 맞지? 극한이 1분의 a로 수렴해. 그러면은 이 급수는 무조건 비읍시 발산입니다. 그런데 수렴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극한은 무조건 0으로 수렴해야 되는구나. 그러려면은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아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a는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a는 0 되겠습니다. a의 제곱 제끼시고 요까지 풀이는 끝입니다. 사실 왜요? 6 앞으로 당기시고요. 마찬가지잖아요. 맞지? 얘는 n 플러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부분분수 이용을 하셔서 급수 직접 계산 한번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거 내가 계속 해주다 보면은 여러분들 아 맞아 저렇게 하면 돼 하다가 정작 시험 기간인데 잘 안 되고 손 떨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직접 꼭 해봐야 돼. 지워드릴 거예요. 좀 더 약간 얼굴 상태 괜찮을 때 내가 부탁할게. 주말은 약간 개차반이구나 항상.
스토리 뭐 벼벼벼 뭐 이런 거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지? 자, 그 다음 50번 봅시다. 두 급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an,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bn의 급수가 모두 수렴을 합니다. 로그 an, bn의 급수가 7, 로그 bn분의 an 제곱의 급수가 2일 때 로그 bn분의 a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 편의상 로그 an의 급수와 로그 bn의 급수를 각각 알파 bn이죠. 베타라고 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주어진 첫째 줄 제일 끝에 로그 an, bn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로그 an 더하기 로그 bn이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로그 an의 급수 더하기 로그 bn의 급수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7이다. 동그라미 2번 뭡니까? 로그 bn분의 an의 제곱의 경우에는 2로그 an 빼기 로그 bn입니다. 각각의 시그마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2 로그 an의 급수 2 알파 빼기 로그 bn의 급수 베타가 되겠네요. 그 결과가 2다. 간단하네요, 맞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로그의 성질을 잘 이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각각 구해보자. 연립하시면은 더하기 3알파가 9기 때문에 알파가 3이고요. 알파가 3이면 베타가 4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구해야 되는 것은 로그 bn분의 an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알파 빼기 베타 구하라는 얘기이므로 답은 심플하게 마이너스 1. 약간의 사고력, 로그라는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사고력이 필요하더라. 52. 다음 문제도 별표 안 하십시다. 3번 연속, 3연속 질문 문제입니다.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약간 저거를 내가 생각을 못했지 라는 포인트들이 조금씩 있을 거야. 가볼까? 이야 미안. 받아서 고맙다. 도현이 참 너그러. 애가 참 너그러. 자, 여기에서 중심의 경우에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사실 얘는 원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y축 하나 설정을 시켜주실 수가 있고 요 점의 경우에는 n분의 2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림에도 나와있지만 설명에서도 이 원 자체를 x축 방향으로 n분의 2만큼 평행이동 시켰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 n분의 2, 0이 되어야 한다. 알겠니? 자, 그래서 공통 현의 길이의 경우에는 너네들 고등학교 1학년 원방정식에서도 현의 길이 였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정말 무지성으로 접근을 하자면 교점 찾아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 아니야. 현의 길이는 무조건 원의 성질 특성만 이용해서 싹싹싹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원의 경우에는 반지름의 길이 1이라고 주어져 있어. 반지름이지. 여기 길이 1이야. 그리고 원의 현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서 수선에 발을 끄었을 때 반띵이야, 무조건.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인지만 마저 알아내시면 되겠네. 보시다시피 이 보라색 직선을 접는선으로 하여서 접었을 때 완벽하게 포개어지는 대칭인 형태이기 때문에
요 길이와 요 길이도 결국 똑같습니다. 따라서 n분의 2을 2로 나누어서 요 길이의 경우에는 n분의 1이다 라고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요만큼의 길이를 바탕으로 해서 ln 공통현의 길이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ln의 경우에는 일단 이 절반의 길이만 먼저 구해보시자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서 빗변의 제곱 1 빼기 n분의 1의 제곱 n제곱분의 1이라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2배 해야지 실질적인 ln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nln의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심심하니까 nln의 제곱 일단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사실 얘는 n제곱 곱하기 ln제곱이야. 그러면 n제곱에다가 곱하기 요 녀석을 제곱해버리면 4 곱하기 당연히 루트는 사라질 거고 안에 있는 것이 남아있을 텐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n제곱으로 통분시켜버리면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n제곱 날려버리시고 나면 4배의 n-1, n 플러스 1 정도로 나타내실 수가 있다. 인수분해까지 깔끔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급수 nln의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4 n-1 n 플러스 1분의 1n 1부터 무한대까지 급수 구하여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의 몫이다. 네. 자, 그럼 이제 등비급수 확인 체크 문제 중에서 활용 문제 2개 정도 일단은 먼저 질문이 들어왔네요. 자, 그에 앞서가지고 간단히 일단 조사부터 혹시나 그 자연 로그 2 ln 진도서 못 들었어요, 저? 다 들었니? 어렵지? 나? 괜찮아? 할만하나? 오히려 급수보다는 그냥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면 이게 좀 미적분의 일부 단원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되게 뜬금없는 게 약간 좀 코난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돼. 뜬금없이 어떤 등장인물들이 막 뜬금없이 등장을 해. 전혀 쓸모없는 약간 없어 보이는 약간 그런 애들이 막 등장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당장 일단 이거 이런 모양이니까 너네 외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너네 이거 적용해서 문제 풀어. 라고 하다가 나중 되면은 아 그래가지고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그래서 얘가 나오는구나. 라는 게 마지막에 퍼즐들이 좀 맞춰질 겁니다. 처음에는 좀 무지성으로 약간 살짝은 탐구의 정신보다는 수용의 정신을 가지고 받아들여 주시는 게 나을 거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마 개념 수업 때도 다 웬만하면 퍼즐이 맞춰지긴 하겠지만은 나랑 하는 이제 그 대표 문제 푸는 시간에 퍼즐들이라던가 스토리 라인을 내가 다 맞춰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53을 봅시다. 자, 우리 그제 58페이지입니다. 순환 속수. 99분의 12 요거 순환소수를 어떻게 나타내게? 맞아요. 사실 0.1대이기 때문이라고 바로 알아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좀 헷갈린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애매하다는 친구들은 일단 3으로 약분을 해봐봐. 33분의 4지. 그런 다음에 원래는 사실 나눗셈을 버리면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4 나누기 33. 4에는 33 안 들어가요 선생님. 그러면은 0.0 붙이세요. 40 안에는 1개, 33, 70, 6개, 66, 4. 처음으로 되돌아왔구나. 그 다음부터는 반복이겠구나. 경기는 안녕 고생했습니다. 오시느라. 따라서 0.121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요거까지는 각서를 하시고 그리하여서 53번 문제에서는 0.121212를 가지고 소수점 아래 n제짜리 숫자를 an이라고 하자. 즉 수열 an 자체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1, 2, 1, 2, 1, 2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급수 3의 n제곱분의 an의 급수를 우리가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1부터 자, 그래서
쭉 몇 가지 지금 내가 6가지 정도는 6개 항 정도는 나열을 한번 해볼까? 첫 번째 3분의 1, 두 번째 3의 제곱분의 2, 세 번째 헷갈리면은 이렇게 일단은 다음은 6개, 5개, 6개, 자 3의 세제곱, 3의 4제곱, 3의 5제곱, 3의 6제곱 될 거고 분자는 AN이라 하였으니까 1, 2, 1, 2, 1, 2가 되겠습니다. 자, 요러한 형태의 급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의 규칙으로 완성이 된다? 아니에요. 전부 다 한 가지 규칙만 적용을 시킬 수는 없다. 물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기 위한 한 가지의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분자가 같은 녀석들끼리만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는 빨간색 동그라미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은 첫째 항 3분의 1, 공비 9분의 1 따라서 1-R분의 A 요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유나야 조금만 이 짝 꽉 깨물고 들읍시다.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은 첫째 항 9분의 2 공비 9분의 1입니다. 1-9분의 1분의 9분의 2 되겠습니다. 맞나요? 요거 계산하시면 끝날 겁니다. 계산은 직접 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59. 자, 오늘 좀 늦은 친구들 중에 숙제 덜한 사람 손. 다행히 좀 죄송해요. 약간 간을 보네. 죄송아. 약간 작심을 한 거는 3일을 가지 않을래? 3분 가는 거 같은데 어떡하지? 맞다. 지금 이 2학기에 나오는 미적분 확분 같은 경우에는 혹은 또 기하의 경우에는 안 하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물론 이제 현진이 같은 경우는 나랑 이제 처음 수업을 해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내신 대비 기간에는 다른 친구들은 귀에 닥지 않게 나한테 잔소리 많이 들었겠지만 내신 대비 기간에 그때 발등이 불 떨어져 봤자 그때는 실력이 느는 기간이 아니에요. 네, 그때는 실력이 느는 기간이 아니라고 했어. 점수를 올리는 기간은 아니라고 했어. 내신 대비 집중 기간, 내신 대비 직전에 한 2주 3주 동안에는 뭐 하는 기간이라 했노?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이 만약에 잘 정리가 꼼꼼하게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은 내가 조금 더 어려운 거 이것도 한번 풀어볼래 저것도 한번 풀어볼래 하면서 내어줄 수가 있는데 그때 이미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으면은 그거 메꾸기가 바쁠 겁니다. 메꾸기가 바쁠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일단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뭐겠노? 너네들이 느끼기에도 너네들 자체 구멍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겨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다는 얘기잖아. 그거 메꾼다고 해서 성적 올라가지는 않아. 점수가 올라가지는 않아. 약간 마음의 안정 문제인 거지 사실은. 알겠니?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실력, 이제 능력치를 올려야 되는 기간에 내신 집중 대비 기간 그 전까지여야 돼. 그 전까지여야 되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순간 이 수업 하나하나 한 주 한 주가 너네들 이제 미적분 실력을 올리는 점수를 올리고 실력을 계속 쌓아가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여유를 부리거나 아직은 초반이니까 아직은 방학이니까 여유 부릴 시간 없습니다. 알겠지? 오히려 진짜로 약간 잘 챙기고 잘 하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몰아치듯이 하고 내신 대비 내신 집중 대비 기간이 되면은 수학 좀 헐렁헐렁하게 하고 암기하고 파시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알겠나요? 계속 알겠지? 돌아왔다. 그래서 잊을만 하면은 좀 약간 나태해지는구나. 좀 더 약간 해야겠구나 싶으면 내가 사실 잔소리하는 레퍼토리 그렇게 많지는 않아. 했던 얘기 또 하고 하긴 할 거야. 그래, 좀 그것도 개발을 해야 되겠다. 있어 보이게. 자, 5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꾸며내겠네. 형진이랑 재석이는 여기까지 일단 내가 촬영한 거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끝까지 하고 혹시나 필요한 친구들 있으면 내가 마저 다 그냥 우리 반 싹 다 보내드릴게요. 녹화한 거. 59번. 자, H 타이어 회사와 S 브레이크 회사가 협력하여서 도로에서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브레이크를 페달을 밟자마자 속력이 30% 감소. 밟자마자 속력이 30% 감소하고요. 이후 1초당 속력이 30%씩 계속하여서 감소하는 감속 장치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감속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가 시속 108km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꾹 밟았을 때 자동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인지 구하여라. 이거 확인 체크에 나오기에는 사실 되게 조금 카메라에 써가지고 얘가 크게 말을 못하겠는데 지랄 맞은 문제기는 해. 왜냐하면 속력 자체가 시속 킬로미터로 나와 있는데 설명을 보시면은 매초 속력이 30% 감소한대. 그랬더니 이동한 거리가 몇 미터니? 뭐부터 해야 되겠노? 지금 시속 킬로미터를 초속 미터로 먼저 바꾸어 주어야지 이 문제를 그대로 고지봇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 부터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시간당 108km를 가는 자동차라고 합니다. 자, 1시간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60분이실 거고 60분이라고 하는 것은 3600초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108을 3600초로 나누기 위해서 혹은 문제에서 몇 미터를 가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미터로 바꿉시다. 108에다가 0 3개 붙여주시면 미터로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나오나? 그럼 1080 나누기 36 하면 되겠네. 그러면 30 나오나? 오케이. 따라서 1초당 30m 되겠습니다. 즉 초속 30m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를 하나하나 그냥 노가다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처음 내가 딱 밟은 순간부터 1초까지, 즉 0초부터 1초까지는 원래는 속도가 초속 30m였는데 밟는 순간 30% 감소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1초당 30m를 갔는데 속도가 30%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내가 갈 수 있는 거리도 30% 줄어들 거잖아, 맞지? 따라서 0초에서 1초 동안 간 거리는 30m에다가 곱하기 30% 줄어들었으면 70%에 해당하는 거리만 갔을 거다. 10분의 7. 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1초부터 2초 사이에는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이 속력은 30%가 또 줄었기 때문에 이 속력의 70%, 즉 30 곱하기 10분의 7의 제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찔끔찔끔 가다가 어느 순간 당연히 0으로 수렴할 거고 그때까지 싹 다 합하세요라는 게 이동거리의 총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녀석 첫째 항이 21이 되겠죠. 첫째 항이 21이고 공비가 10분의 7인 등비 급수 구하여라. 따라서 1 빼기 10분의 7분의 21 30 첫째 항 아닙니다. 밟는 순간 30% 줄어들기 때문에 첫째 항 21이 되어야 한다. 요거 계산하시면 답은 70m입니다. 개발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지 않니? 70m 나가서 멈춘다는데. 네. 다시 개발하셔야겠네요. 자, 56번 갑시다. 네, 63페이지 연습 문제 56번 문제입니다. 등 미수열 AN에 대하여서 A1부터 즉 A1 더하기 A2 더하기 등등등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의 등비 급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1-R분의 A를 의미한다. 그 결과가 8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두 번째의 경우에는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즉 A1을 첫째 항으로 하면서 홀수 번째 항들만 싹을 쭉 주구장창 더한 등비급수입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겠노? 첫째 항은 똑같이 A1이겠습니다만은 퐁당이잖아. 그러면은 공비는 무엇이 됩니까? 그렇지, R제곱이 공비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1-R제곱분의 A1 한 것이 두 번째 급수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6이다. 이해됐니? A1, A3, A5, A7에서는 공비가 R제곱이다 라는 것. 따라서 얘네들을 잘만 뚝딱뚝딱 해버리면은 A와 R 일단 알아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노? 이 친구를 1-R 곱하기 1 플러스 R로 분모 인수분해가 되는데 얘는 A, 얘는 1로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값이 8이잖아요. 맞지? 따라서 8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1은 6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하여서 8 넘기면 4분의 3 1 플러스 R은 3분의 4 따라서 R은 3분의 1 이렇게 먼저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R이 3분의 1이면 3분의 2 넘기면 3분의 16 A는 3분의 16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A1제곱, A2제곱, A3제곱 등등등의 급수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는 AN제곱이야. AN제곱의 경우에는 AN이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이 일반항 제곱하면 당연히 첫째 항 A제곱이고요. 공비 R제곱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의 급수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1-R제곱 분의 A제곱 구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바로 슉슉슉 대입시켜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X의 n제곱 자, 61번 가겠습니다. 두 등비급수가 모두 수렴하기 위한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억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별력부터 좀 해봐야 알겠는데 맞죠? 이 경우에는 3분의 x의 n제곱과 x-2의 n-1제곱이기 때문에 얘도 n-1제곱만 먼저 싹 갖고 오시면은 3분의 x 하나가 덩그러니 남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3분의 x 곱하기 x-2의 n-1제곱 정도로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되고 저거 조금 복잡한데요? 자신 없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n에다가 1, 2, 3 대입했을 때 계산을 당연히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차수를 이용을 하여 가지고 첫째 항과 공비 직접 찾아내실 수도 있습니다. n에다가 1 대입하시면 3분의 x만 남아. 왜? 얘는 0제곱이니까. 그 다음 2 대입하시면 3분의 x의 제곱에다가 x-2 얼마가 곱해졌냐 하면은 3분의 x 곱하기 x-2만큼 곱해졌구나. 아, 그래서 얘가 공비구나.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하게 알아내실 수도 있다. 형제 이해됐니? 오케이. 그리하여서 자, 이러한 등비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 어떻게 되지요? 당연히 공비 동그라미 1번
공비 3분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어디야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등비 수열은 1 이하다. 등비 급수는 1 미만이다. 맞죠? 자, 그래서 요거를 뚝딱뚝딱 풀어주시면은 2차 부등식 뚝딱뚝딱 풀어버리면은 x가 마이너스 1초과 3 미만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있으면 동그라미 2번도 있겠지.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첫째 항 3분의 x가 0인 경우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때는 x가 0인데 사실 요 안에 쏙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따라서 첫 번째 등비급수 기억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요거 그 자체가 되겠다. 니은 뭐냐 n제곱 니은의 경우에는 그냥 r의 n제곱 꼴이기 때문에 공비와 관련된 조건 로그 3의 3분의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한다. 그러면은 3분의 x가 3의 마이너스 1제곱인 3분의 1초과 3의 1제곱인 3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x는 1초과 9 미만이다.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둘 다 동시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두 범위 겹치는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직선 이용해서 뚝딱뚝딱 구해버리시면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나와야 하겠습니다. 4, 5, 6, 오른쪽 4, 5, 6, 7 64번 일단 기본적으로 61번 방금 했을 때 61번 별표 쳐주시고요. 64번이 자, 요것도 조금 아이디어가 빛나는 문제다. 자, 2의 n제곱 곱하기 sn이 3의 n제곱 마이너스 2n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sn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하니 sn은 2의 n제곱으로 싹 나누어서 2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이야. 지수법칙에 의하여 2분의 3의 n제곱 빼기 나누려면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자체는 a 2n-1분의 1, 즉 an 일반항이 필요한 상태다. an 어떻게 구하자고? sn 빼기 sn-1 하면은 an 일반항 구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sn-1은 2분의 3의 n-1제곱 되겠습니다. 으악! 자, 그래서 위에서 밑에씩 빼기 갈겨주겠습니다. 빼기 1 더하기 1 날아갈 것이고 그러면은 2분의 3의 n제곱 빼기 2분의 3의 n-1제곱이야. 그대로 먼저 한번 써볼까? 이야 자, 여기에서 2분의 3의 n-1제곱이 사실은 공통인수인 거잖아. 맞지? 이 녀석으로 싹 묶어내버리면 앞에 녀석에서는 2분의 3 하나 남아있을 것이고 뒤에는 싹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빼기 1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아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의 n-1제곱 되겠습니다. 첫째 항이 2분의 1, 공비가 2분의 3인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토대로 하여 가지고 a 2n-1분의 1 구하는 건 사실 크게 어렵진 않거든. a 2n-1부터 먼저 계산해버리면 2분의 1에 2분의 3에 2n-1 빼기 1이기 때문에 2n-2야. 그럼 지수법칙에 의하여서 2로 묶어내신 다음에 안으로 쏙 집어넣어버리면 2분의 1에 4분의 9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따라서 a 2n-1분의 1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대로 역수 취하셔가지고 2 곱하기 9분의 4의 n-1제곱의 급수 구하시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첫째 항 2, 공비 9분의 4. 따라서 1 마이너스 r 분의 2로 급수마저 구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SNAN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일반항 구하자, 급수 구하자, 등비급수 문제였습니다. 자, 65번. 자, 러닝 타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씩 지치죠? 문제풀이 다 하고 테스트 깔끔하게 치고 쉴 겁니다. 네. 자, 65번 2차 함수 y는 4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능형하였을 때 두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알파, 베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의 급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요거 사실 수열의 극한에서도 비슷한 문제 나왔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안 나니? 알걸요? 자, 내가 한번 찾아봐줄게. 두고 보자. 뭐였냐 하면은 요거 여기 손으로 잠깐 65페이지 빠져 놓으시고 35페이지 네, 35페이지의 스텝 2 26번입니다. 뭐였습니까? 이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이용을 하여 가지고 식을 변형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등비 수열의 극한, 등비 급수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이 알파랑 베타가 어떠한 값인지는 알아야 된다. 어떤 값인지 수렴 조건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정도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65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알파랑 베타를 직접 나타내 보도록 하자. 누가 더 큰지는 따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알파를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1 하면은 4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에 베타를 4분의 1 플러스 루트 5 라고 두어보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다행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루트 5가 2점 얼마 얼마이기 때문에 4분의 3점 얼마 얼마 1보다 작네, 마이너스 1보다는 크네. 즉 알파의 n제곱이랑 베타의 n제곱에 대한 급수 각각 수렴 조건에 해당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알파랑 베타 자체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알파의 n제곱, 베타의 n제곱의 급수 전부 다 수렴 조건 안에 들어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알파의 n제곱 더하기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베타의 n제곱이 되겠네. 물론 알파랑 베타 자리에 얘네들을 직접 바로바로 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조금 귀찮겠네. 따라서 잠시 동안 그대로 알파랑 베타만 그대로 갖다 쓸게. 얘는 첫째 항이 알파 공비는 알파인 등비 수열, 등비 급수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 같은 방식으로 얘는 1 마이너스 베타분의 베타가 됩니다. 그러려면은 아직까지 대입하고 싶은 마음 별로 안 든다, 맞지? 공부부터 합시다. 곱하기 해버리면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분자의 경우에는 요렇게 곱하여서 알파 빼기 알파 베타, 요렇게 곱하여서 플러스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 이제서야 두근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여서 두근의 합은 2분의 1, 합 2분의 1, 합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네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요거 구호잘 고려하여가지고 계산을 뚝딱뚝딱 마저 하시면은 최종답 4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됐나요? 네. 일단 알파벳을 직접 구하셔가지고 걔네들이 수렴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의 급수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은 알파벳 다 그대로 갖다 쓰자. 그랬더니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오히려 더 계산 자체는 조금 깔끔하게 나타날 수 있다. 들렸니? 여기까지. 자, 다음 66. 일단 66, 67 둘 다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66번. 자, 여기가 일단은 1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선의 발 되겠습니다. 여기가 30도 인 상태. 자, 문제에서 점 A에서 출발하여서 이웃 직선의 차례로 수선을 그어 나가면 수선의 길이의 합이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느냐. 즉 다시 말해서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를 쭉 한없이 계속 하여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보죠. 요 길이는 당연히 1대 2대 루트 3b에 의하여서 요 길이 2분의 1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일단 필요 없는 부분은 여기 2분의 루트 3 되겠죠. 그럼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마찬가지 1대 2이기 때문에 여기는 4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일단 2분의 루트 3배가 되었네요. 맞지? 또 2분의 루트 3 곱하면은 8분의 3이어야 되는데 진짜 8분의 3인지 해보자. 자, 여기가 4분의 루트 3이면은 1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여기는 4분의 3 되겠습니다. 절반이 되어서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8분의 3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항 2분의 1 공비는 2분의 루트 3배 되고 있으므로 2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것 이용하여서 1-r분의 a 해버리면은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맞죠? 자, 그래서 66번과 같이 일정한 비율, 67번과 같이 일정한 비율로 축소하고 있는 도형에서의 길이 넓이의 경우에는 무조건 99%도 아닙니다. 105% 등비급수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등비급수 이용하기 위해서 첫째 항과 공비만 알아내면 되다가 도형을 분석하고 자시고 할 거 없다. 자, 무조건 첫째 항과 공비. 그 원칙에 따라 67번도 무조건 첫째 항과 공비만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야. 뭔가 좀 이상한데? 더 밀어야 되나? 이야. 너무 긴가? 흐아. 이렇게 나오겠네. 자, O, A1, B1. 끝 처리가 이렇게 지저분하지? 직각이 될 것이고요. 자,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OA1의 길이가 4고요. 그 다음에 OB1의 길이가 4루트 3이다 라는 거를 보자마자 이 녀석도 특수가 가진 직각삼각형이겠구나. 여기가 60도, 여기는 30도가 자동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치? 그런 다음에 OA1을 반지름 O를 중심으로 하는 부채꼴을 이렇게 그었다 라고 하였으므로 내가 이쯤에서 요렇게 그어져 있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러있다. 이렇게 일단
그어줬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넓이와 요 넓이 지금 색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첫째 항 먼저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마찬가지 등비 급수 문제야. 첫째 항과 공비 알아야 된다고 했어. 그럼 이 그림에서는 첫째 항만 알아내도 땡큐인 거잖아. 첫째 항 알아내보죠. 어떻게 할까? 일단 요렇게 생겨먹은 친구는 어떻게 구하니? 자, 이 친구를 내가 일단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하도록 할게.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혹시? 이런 평면도요. 들어본 적 있을까요? 활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활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들어보니? 자, 현과 호로 둘러싸여 있는 이 평면 도형을 활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활골 넓이 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연결하였을 때 부채꼴 넓이 빼기 삼각형 넓이 하여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연스럽게 보조선 하나 그었습니다. 보조선을 그었으니 요 길이는 반지름으로 똑같다.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60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삼각형이 나오겠네요. 자, 따라서 1번의 넓이의 경우에는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제곱 세타야. R제곱은 4의 제곱이라서 16, 세타는 60도라서 3분의 파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빼기 정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제곱이야. 4의 제곱. 그리하여서 약분할 거 약분 후딱딱 시켜버리면 여기 8, 4 한 개 날리시고 3분의 8, 8 빼기 4 루트 3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이게 1번 넓이에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2번이라고 하시고 2번 넓이를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어떻게 하면 되겠노? 그러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에서 부채꼴 넓이 하나 빼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책에 표현되어 있는 여기 B1이고 여기가 B2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일단 편의상 C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삼각형 OB1C, OB1C 빼기 부채꼴 OB2C, OB2C 해서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볼까요? 일단 삼각형 OB1C 같은 경우는 여기가 그러면 자동으로 30도이기 때문에 2분의 1 변 사인 끼인각 2분의 1 변 사인 30도 될 것이고요. 빼기 부채꼴 OB2C의 경우에는 똑같이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30도는 6분의 파이 되겠습니다. 정리합시다. 4 루트 3 2, 4, 2 하나 날리고요. 여기서는 3분의 4 파이. 자, 드디어 첫째 항 구했다. 아이고 힘들어라.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요 녀석 더하기 해버리면은 첫째 항 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 4 루트 3 플러스 4 루트 3 날아가겠네요. 맞죠? 남아있는 거 3분의 8파이 마이너스 3분의 4파이이기 때문에 3분의 4파이 되겠습니다. 개고생 살짝 했지만은 유나야 개고생을 살짝 했지만 단순하게 나왔네요. 맞지? 자, 그 다음 이제 공비 찾아냅시다. 공비 구하는 거는 개꿀이다 얘들아. 자,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봐봐. 두 직각삼각형의 닮은 비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닮은 비 저 잘 몰라요? 몰라도 지금부터는 무조건 알아야 돼. 모르면 너네 이제 대학 못 가. 중학교 때 모르면은 그냥 모르는 거였는데 정말 진짜 너무 힘들게 하네 진짜.
그리고 입에서 험한 말 나오게 하지 마라. 자, 닮은 비 말이 안 나오네. 잼민이 때 몰랐으면 그냥 모르고 끝인데 이거 지금 모르면 너네 대학 못 간다고. 자, 닮은 비의 경우에는 큰 직각삼각형에서 높이 4루트 3 그리고 두 번째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에서 높이 이 길이 얼마였는데 사실 이 부채꼴의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4야. 닮은 비는 4루트 3분의 4야. 4루트 3대 4야. 요거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는 전항을 1로 만들 거야. 즉 전항 후항을 똑같이 4루트 3, 4루트 3으로 나눈다. 그러면 1대 4루트 3분의 4이기 때문에 루트 3분의 1로 나타내시면 된다. 그래서 닮은 비에 의하면은 이 삼각형은 요 큰 삼각형 루트 3분의 한 배 하여서 그려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넓이와 관련되어 있는 등비급수잖아. 도형의 크기, 사이즈 자체는 루트 3분의 1이 되었겠지만 넓이는 그러면 몇 배가 되었다고 배웠지? 맞아요. 정확합니다. 넓이 비의 경우에는 닮은 비 제곱 대 제곱이 되어서 1대 3분의 1이야. 따라서 이거보다 등비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요것만 알면은 어떤 도형 등비급수 문제도 싹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당연히 저거 대입은 직접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일단 67번 문제 답 아직 안 낸 친구들은 답 잽싸게 내시고 답 낸 친구들만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끝나고 오늘 테스트 치도록 할게요. 35분까지.